분명히 먹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울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개워내고, 하루 종일 자는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계속 우는 모습에 막막하셨던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신생아 돌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처음부터 알아차리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생아를 돌보는 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수유, 트림, 개워냄, 배앓이, 수면, 모로반사, 배꼽 관리, 터미타임까지 초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생아는 보통 태어난 날로부터 생후 28일, 넓게는 첫 한 달 정도의 아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어른 눈에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깥 세상에 적응하느라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숨 쉬는 것도,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먹고 소화하는 것도 대부분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태어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스스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만 잘해도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부모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소변과 대본을 잘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아기가 운다고 해서 항상 배고픈 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생아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 졸림, 불편함, 안기고 싶은 마음을 대부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울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또 배고픈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더 먹이기보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기저귀는 젖었는지, 트림이 덜 된 건 아닌지, 졸린데 잠에 들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몸이 불편한 자세는 아닌지, 혹은 그냥 안기고 싶은 건 아닌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겁니다. 배고픈 신호는 보통 몸을 꿈틀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도 하고 입을 벌리며 무언가 찾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 뺨이나 입술 근처에 손이 닿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며 먹을 준비를 하기도 하죠. 또 짜증 섞인 울음도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젖병을 밀거나 몸을 비틀거나 얼굴을 찡그린다면 잠시 쉬거나 트림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구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매일 관찰하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이 울음은 배고픔 울음이구나. 이건 짜증내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아기의 신호가 조금씩 읽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수유입니다. 수유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는 위가 작고 소화 기능이 미숙해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수유는 양만 보는 것보다 아기가 편안하게 먹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병을 먹을 때는 아기의 머리와 목이 안정적으로 받쳐져야 합니다. 목이 뒤로 꺾이거나 몸이 불편한 자세가 되면 아기가 먹는 동안 힘들 수 있어요. 또 젖병 각도가 맞지 않으면 공기가 함께 들어가서 수유 후에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아기가 먹다가 갑자기 찡그리거나 몸을 비틀거나 젖병을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억지로 계속 먹이기보다 잠시 쉬었다가 먹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한번 세워 안고 트림을 도와준 뒤 다시 먹여보면 훨씬 편안하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혼합 수유를 하는 부모님들은 모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알기 어려워 더 막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 수유 기록, 기저귀 횟수, 체중 증가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이마다 출생 체중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유량을 무리하게 일반화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신생아 수유는 많이 먹이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편하게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트름 소리가 안 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신생아는 수유 중에 공기를 함께 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유 후에는 세워 안고 트림을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트림을 시킬 때는 아기의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머리와 목 등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세요. 아기가 부모님의 어깨나 가슴에 편하게 기댈 수 있게 하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거나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트림 소리가 안 났는데 괜찮을까요? 트림 소리가 꼭 크게 나야만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아기마다 공기를 삼킨 정도가 다르고 작게 나오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래 두드리다 보면 아기가 오히려 지치거나 잠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편안해 보이고 몸에 힘이 빠지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너무 트림 소리에만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유 후 자주 개워내거나 몸을 많이 비틀거나 계속 불편해 보인다면 수유 자세, 접변 각도, 수유 속도, 트림 시간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워냄입니다. 신생아는 먹은 뒤에 조금씩 개워내는 일이 흔하지요. 수유 중에 공기를 함께 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유 후에 입가로 조금 흘러나오거나 트름을 하면서 살짝 개워내는 정도는 신생아 시기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너무 놀라기보다 아기를 세워 안고 입 주변을 닦아주고 편안하게 안정시켜주세요. 하지만 모든 개워냄을 그냥 괜찮다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수처럼 강하게 토하거나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하거나 토한 뒤 축 처져 있거나 잘 먹지 못하거나 열이 나거나 호흡이 불편해 보인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건 조금 개워내는 것은 흔할 수 있지만 아기의 전체 컨디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저귀도 평상시처럼 사용하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앓이와 용쓰기입니다. 아기가 밤마다 끙끙거리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고 다리를 오므리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죠. 혹시 배가 아픈 걸까? 분유가 안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이 먹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신생아는 아직 소화기관이 미숙합니다.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가스를 배출하는 능력도, 배에 힘을 주고 항문을 이완하고 조절하는 것도 아직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끙끙 힘을 주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흔히 용쓴다고 표현하는데요. 많은 경우 아기가 자기 몸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해 보일 때에는 아기의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자전거 운동을 하거나 배를 따뜻한 손으로 살살 만져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배가 심하게 빵빵하거나 계속 울며 달래지지 않거나 또와 함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대변 양상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면 병원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과 텀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가 팽팽해지고 속 역류나 개원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신생아 돌보기는 정답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랍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신생아는 하루 대부분 자면서 보냅니다. 수유하고 트림하고 잠깐 깨어있다가 다시 자는 흐름이 반복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자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 아이에게는 잠은 성장과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만 아직 밤낮의 구분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잘 자다가 밤만 되면 자주 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부터 강한 수면 교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낮과 밤의 분위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열고 자연스러운 생활 소리를 들려주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말소리를 줄여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아기는 조금씩 밤은 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히기보다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단단하고 평범한 매트리스에 눕히고 침대 안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 두꺼운 이불, 베개, 인형은 아기 얼굴을 덮거나 파묻히게 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로 반사입니다. 아기가 잘 자다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렸다가 다시 끌어안는 듯 움직이며 깨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처음 보면 어디가 아픈가, 놀란 건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인 모로 반사입니다. 모로 반사는 아기의 신경계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아기가 자기 팔 움직임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속사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계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기도 점점 자기 손과 발을 움직이며 몸을 알아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아기가 뒤집기를 시도하기 시작하면 속사계 사용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사계는 신생아 초기에 아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기가 몸을 돌리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사용하면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사계는 아기 발달 단계에 맞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는 잠깐씩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손을 뻗고 발을 움직이며 몸을 꼬물거리는 과정도 아기에게는 중요한 발달 놀이입니다. 아기를 안을 때에는 머리와 목을 꼭 받쳐주세요. 아기를 안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신생아는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목과 어깨 근육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아 올릴 때나 눕힐 때, 수유할 때에도 머리와 목을 함께 받쳐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기 목이 뒤로 젖혀지거나 머리가 갑자기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아무리 아기가 울어도 세게 흔드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생아의 머리와 뇌는 아직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흔들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아기의 다리를 억지로 쭉쭉 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신생아는 팔을 W 모양, 다리는 M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있는 자세가 자연스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엉크리고 있던 자세를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저귀 갈 때도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보다는 엉덩이를 살짝 받쳐 옆으로 돌리듯 갈아주면 아기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부모님의 손목도 조금 더 편안할 거예요. 9번째는 터미타임과 놀이입니다. 신생아에게는 거창한 놀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목소리, 얼굴,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아기는 아직 시력이 흐릿해서 가까운 거리만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여주거나 흑백 초점색을 짧게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청각은 비교적 일찍 발달해 있어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저귀 갈아줄게, 맘마 먹자, 우리 아기 잘 잤어, 이렇게 일상적인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반응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기에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답니다. 터미타임은 아기의 목과 등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부모님의 가슴 위나 단단한 바닥에서 아주 짧게 시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깨어있을 때 반드시 옆에서 지켜보며 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힘들어하면 바로 쉬어도 괜찮습니다. 배꼽 관리와 목욕입니다. 신생아 배꼽, 정확히는 탯줄 그루터기는 보통 생후 1주에서 3주 사이에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아이마다 시기는 조금씩 달라서 조금 더 빠르거나 늦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탯줄이 떨어지기 전에는 통목욕을 하기보다는 몸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씻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부위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주세요.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도록 살짝 접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꼽이 떨어진 뒤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직 완전히 아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욕 후에는 배꼽 안쪽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꼽 주변이 붉게 붓거나 진물이나 고름, 냄새가 난다면 병원에서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은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부드럽게 아기 목을 잘 받치고 얼굴과 머리부터 차근차근 씻겨주세요. 목욕 후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온도와 생활 환경입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어른이 느끼기에 조금 서늘한 정도가 아기에게는 편안할 수 있어요. 너무 덥게 키우면 태열이나 땀띠처럼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춥게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기 상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목 뒤나 등 쪽을 만졌을 때 땀이 많거나 뜨거우면 조금 덥다는 신호일 수 있고 손발이 차더라도 몸통이 따뜻하면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기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신생아 시기에는 위생과 감염 예방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신생아에게는 물을 따로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끔 딱꼭지를 하면 물 조금 먹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시기에는 보통 모유나 분유만으로도 수분 공분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딱꼭지를 한다고 물을 따로 먹이기보다는 수유 자세나 트름, 체온 변화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한 달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신생아 첫 한 달에는 먹이고 재우는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지만 예방접종 일정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생아 돌보기의 체크포인트. 그럼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보너스입니다. 신생아 육아가 막막할 때 이 5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아기가 울 때는 바로 배고픈 건가?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수유 시간, 트름 여부, 기저귀, 졸림, 안기고 싶은 신호를 함께 살펴봐 주세요. 둘째, 수유 후에는 바로 눕히기보다 세워 안고 트름을 도와주세요. 개원햄이 잦은 아기라면 수유랑 수유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는 단단하고 평평하게, 침대 안은 최대한 비워주세요. 혹시나 이불, 베개, 인형은 신생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로반사나 용수기처럼 놀라 보이는 행동도 많은 경우 신생아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입니다. 다만 열, 심한 구토, 호흡 이상, 축 처짐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번째, 부모님도 쉬어야 합니다. 신생아 돌보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기록 앱을 활용하거나 가족과 역할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신생아 돌보는 법을 정리해 보았어요. 수유, 트름, 개원햄, 배앓이, 수면, 모로반사, 배꼽관리, 터미타임까지.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시기는 아기도 처음이고 부모도 처음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툰 것이 너무 당연해요. 처음부터 모든 신호를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관찰하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랍니다. 우리 아기가 자주 울고 자주 깨고 먹다가 개워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모습이 걱정이 되더라도 너무 먼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아기는 지금 바깥 세상에 적응 중이고 부모님도 그 신호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을 조금 덜어드리고 우리 아기가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아이의 성장을 더 쉽고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